통합사회 9단원 두 번째 시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중에 고령화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저출산 다룰 때 시간에도 배웠듯이 우리나라가 참 인구 문제가 심각한 나라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듯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포스터를 보니까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지하철을 보니까 노약 좌석과 그냥 일반 좌석의 사이즈가 바뀌었죠. 이제 경로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포스터인데요. 아까 포스터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인데 일단 용어부터 정의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저출산 단원에도 그랬듯이 뭔가 개념을 많이 배우는 그런 단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 배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딱 개념은 요거에 다입니다. 자, 일단 노인 인구라고 얘기하면 65세 이상의 인구를 얘기하고요. 노인 비율이 7% 이상이 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14% 이상이 되는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고 20% 이상 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이고요. 다 이 통계 비율에 의해서 각 나라의 고령화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사회는 아니지만 가장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맨 밑에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기간이 1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거든요. 프랑스가 115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18년 만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8년밖에 안 걸립니다. 가장 지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인 옆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4년이나 빠르게 진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럼 고령화 사회로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나타날 수 있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재 성장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 없이 한 국가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인데요. 그러니까 예측치죠, 일종의. 자, 그런데 생산 요소는 이제 그 나라의 노동력, 자본 이런 거입니다. 그런 거를 최대치로 투입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얼마로 예측되냐. 자, 그러니까 이 조금 어려운 말을 풀면 그 나라가 사람들이 실업이 없이 다 취직을 하고 그 나라의 능력치인 거죠, 일종의. 최대로 했을 때 얼마까지 경제 성장할 수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령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을 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말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 노인 인구 부양에 따른 사회 지출 비용이 엄청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도 증가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게 겪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거는 그 KDI,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나온 보고서를 일부 인용한 건데요.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50년경에는 고령 인구 부양비가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대요. 고령 인구 부양비는 어떤 거냐면 생산 가능 인구분의 노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이라고 하면 노인 인구는 70이라는 거죠. 1980년에서는 우리나라가 10%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20%까지 늘어났고요. 2050년에는 7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2050년에 OECD 평균보다 20% 높아진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계 여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가 1980이고 요 파란색이 81년부터 2015년까지 관측치, 그리고 이제 요게 예측치입니다. 예측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 이 색깔일 때 갑자기 확 늘어나죠. 굉장히 속도가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2050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노인 부양 부담이 갑자기 확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이게 서서히 증가하면 그 나라가 점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대비를 해나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고령화 속도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인구의 한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나머지 인구를 다 부양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어요. 고용률 70%를 가정을 했을 텐데요. 이 밑에 원형 그래프를 보면 2050년경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 정도 되는데 그 52%가 70% 고용률로 취업을 하면 전체 인구의 취업자는 36%가 되거든요. 이 36%가 나머지 인구가 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나? 일단 당장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정비를 해야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꼭 고령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해결책일 거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인데 노인들 역시 앞으로는 이제 취업을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겪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겪는 부양 부담과 그리고 또 노인층들이 겪는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세대 간 정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많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차별 문제가 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예요.
노인에 대한 각종 편견들과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우리가 이 차별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제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정년제도가 과연 유지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발췌했던 KDI 보고서에서는 이 정년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보고서였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어떤 출생률 증가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년제도가 앞으로 없어져야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였는데 또 이 정년제도에 대해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역시도 정년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오늘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여러 시사 자료들도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